기준 업, 기분 업, 기운 업. 김종대의 뉴스 업. 오늘 하루 관심을 끌었던 뉴스 엄만의 시선으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킹마우스 임경빈 작가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크리스마스에는 저만 쉽니다. 아 그래요? 네. 그 은근히 네. 기다리는 청취자들 많아요. 아 그렇습니까? 죄송합니다. 네. 크리스마스 날 쉰다 그래 벌써부터 서운하다는 네. 이제 반응 올라오는 것 같아요. 저도 서운한 걸로 정정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예, 쉰다고 좋아할 때는 언제고 갑자기 말 바꾸는 킹마 역시 퀵이죠. 네. 갑자기 바뀌니까. 네. 오늘 첫 번째 이슈는요? 자, 오늘 첫 번째 가져온 이슈는 한 외로운 죽음에 대한 안타까운 이야기입니다. 어떤 주문입니까? 강추위가 전국을 강타했던 지난 주말인데요. 이제 경기도 포천의 한 농장 기숙사에 예. 혼자 지내고 있던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사실이 지금 전해졌습니다. 저런. 올해 31살인 캄보디아 이주 노동자 속행 씨인데요. 예. 주말 동안에 이제 다른 동료들 같은 경우는 기숙사에 있지 않고 이제 다른 곳에 머물다가 돌아와 봤더니 이미 예. 이제 속행 씨는 싸늘한 시신으로 변해 있었다 이러고요. 예. 그래서 이제 포천 이주노동센터의 김달성 목사 같은 분들은 예. 이게 결국 열악한 주거 환경이 죽음의 한 원인이 된 거 아니냐. 네. 난방이 제대로 안 돼가지고 동사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음.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사인은 조사하고 있나요? 그렇습니다. 지금 경찰이 이제 부검을 내일 이제 실시를 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현장 상황을 봤을 때 경찰이 판단하기에는 이제 동사는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더라고. 이제 시신을 봤을 때 예. 시신의 상태가 동사의 그 사인을 갖고 있는 건 아닌 것 같다라는 얘기고, 예. 이제 시신 주변에 이제 각혈 흔적이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도 열악한 환경이 더해진 다른 원인이 아닐까. 이제 이렇게 지금 경찰은 보고 있는데. 네. 다만 그 농장 기숙사가 굉장히 열악한 상황이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예. 그 기숙사에 함께 거주했던 다른 동료들의 이제 증언을 보면 그 숙소에 전력이 끊기는, 그러니까 전기가 안 들어오는 경우가 굉장히 좀 자주 있었다고 해요. 예. 그래서 사고가 있었던 그 주에도 금요일에 전기가 끊겼었다 이런 예. 얘기가 나오는 걸 봐서는 상황이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던 것 같고, 포천 그 이주노동센터 같은 경우는 진상조사도 물론 중요하고 동시에 그 지역에 불법 가건물을 개조한 숙소들이 많기 때문에 예. 이건 숙소가 아니다. 제대로 정비를 하고 다 철거를 해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이제 그 2020년인 상황에서도 우리가 난방이 제대로 안 되는 공간을 과연 기숙사라고 노동자들한테 그 공급을 하는 게, 제공을 하는 게 맞는 거냐. 네. 먼 나라에서 힘들게 여기까지 일을 하러 온 사람들한테 더 박하게 구는 어떤 이런 인심, 이런 행태가 과연 맞는 거냐 이런 고민을 좀 해보게 되더라고요. 제가 그거에 대해서 할 말이 있어요. 네. 2년 전에 그 최저임금 산입 범위가 바뀌었잖아요. 그렇죠. 이게 외국인 노동자들한테 결정타였어요. 아, 그 저 기숙사하고 왜 이렇게 그 저 밥 제공 받는 거, 식사 제공 예. 이런 거 전부 다 산입 범위에서 뺐다고. 그렇게 되니까 최저임금이 오르기 전보다 오히려 월급이 줄어. 이게 가장 결정타였어요. 근데 대부분 외국인 노동자들은 자기 집이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농촌의 비닐하우스 같은데 네. 열악한데 그런 거 제공해주고 그 기숙사비를 월급에서 빼는데 많이 뺀다고. 이게 결정타였다고 이게. 실제 현실도 그랬습니다. 지난 10월에 이제 국정감사에서 나온 자료인데 예. 고용 허가, 외국인 고용 허가를 받고 있는 사업장이 우리나라에 한 15,000여 곳 정도 되는데 예. 노동부가 정해놓은 외국인 기숙사 최저 기준에 미달되는 비율이 보니까 31.7%입니다. 5천 곳이 넘습니다. 네. 근데 그 기준 자체가, 노동부의 기준이 뭐 대단한 기준이 아니고 1인당 침실 면적을 2.5제곱미터 이상으로 해야 된다. 25제곱미터가 아닙니다. 예. 2.5제곱미터니까 채 한 평이 안 되는 거고, 화장실, 목욕시설, 냉난방시설, 소방시설 이런 걸 갖춰야 된다라는 기준이니까, 말하자면 인간이 생존하기 위한 어떤 최소한의 기준을 갖춰라라는 건데, 네. 이것도 충족을 못 시키는 제대로 되지 않은 숙소들, 비닐하우스나 컨테이너 같은 숙소들이 세 곳 중에 한 곳이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하면은 사람들이 아니 우리나라 국민들 먹고 살기도 바쁜데 왜 외국인 노동자들 복지에 신경 써야 되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네. 그런데 이분들이 종합소득세, 근로소득세 내는 세금이 1조 5천억이 넘습니다. 그렇죠. 예, 저기 그 이자스민 의원 얘기에 따르면 1조 8천억을 냈다는 거예요. 건강보험료 다 내고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뭐냐면은 외국인 노동자니까 도와주자는 얘기가 아니라 한국에 기여한 만큼 도와주자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만큼 보호해주자는 거예요. 그다음에 지방의 전통시장 가면은
그 저기 손님의 3분의 1이 외국인 노동자예요. 그렇죠. 지방 경제에 굉장히 중요한 축을 굉장히 담당하고 중요해요. 그러니까 기여한 만큼 보호해 주자는 거예요. 있죠.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만큼 안 해주거든. 네. 예, 그러니까 이게 다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정당하지 않아요. 그렇죠. 이게 21세기고 네. 한국이 뭐만 하면은 K자를 갖다 붙이는 지금 시대인데 예, 부끄럽지는 않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잘 되는 골라오셨어요. 예, 두 번째 얘기는 뭡니까? 두 번째 얘기는 조금 더 밝은 얘기입니다. 네. 망치상에 대한 얘기인데요. 망치상? 망치상이라는 상이 있습니다. 예. 매년 이제 중소벤처기업부하고 이제 IBK 기업은행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인데 예. 이게 별칭이 망치상입니다. 아, 그 낡은- 규제를 깨부신다. 그렇죠. 예. 낡은 규제나 진입장벽을 부순 사람한테 주는 상인데 어허. 행사를 하다가 예. 중간에 규제의 벽을 망치로 실제로 때려 부시는 장면이 있답니다. 네. 그래서 망치상인데 올해 네. 망치상의 그 대상에 해당하는 대통령 표창이 누구한테 갔냐면 예. 남양주시의 고요한 택시 서비스입니다. 아하. 고요한 택시라는 건 뭐냐? 청각 장애인이 운전하는 택시 서비스. 예. 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 이제 한 소셜 벤처 기업이 개발한 그 애플리케이션을 남양주시의 운수 기업이 또 이제 도입을 했고 예. 그걸 도입하는 과정에서 남양주시의 일선 공무원들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나서서 예. 이 규제를 깨뜨리고 그리고 이제 CU에서 지원 예산까지 받아냈다. 어허. 이거는 굉장히 훌륭한 행정 서비스다. 예. 해가지고 상을 받게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소비자는 어떨까요? 청각 장애인이 운전하면 왠지 좀 위험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그런 있을 거 걱정이 아니에요? 실제로 있어서 예. 항의성 민원들도 들어왔었다고 하더라고요. 이거 사고 나면 누가 책임질 거냐 예. 이런 얘기들이 나왔는데 예. 실제로 근데 해보니까 택시 운전을 하는 데 있어서 큰 어려움이 없다. 왜냐면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는 거는 경적 소리를 못 듣지 않느냐 이런 정도의 이야기인데 예. 경적이라는 건 이제 운전의 보조 장치인 거지 핵심 요소가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제 청각 장애인들이 일반 기사들에 비해서 방어 운전을 더 철저하게 한다라는 이제 조사 결과도 있고요. 아, 그게 그 과학적인 데이터가 분명히 있는 거죠. 그렇죠. 남양주시에서 실제로 지금 현재 원활하게 운영이 되고 있고 서울시에도 이미 도입이 돼 있습니다. 해보니 괜찮다. 네, 해보니 알겠습니다. 괜찮다고 해서 지금 확산되고 있는 추세라서 예. 이런 식으로 쓸데없는 규제는 다운시키고 예. 장애인들한테 더 많은 기회를 줄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업시키는 계기로 삼는 예. 망치상이 되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이런 규제는 망치로 때려서 부술 게 아니라 네. 미사일을 쏴서 아, 네. 예, 미사일로 폭파시켜야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역시 듭니다. 군사 전문가다운 예. 일단 미사일부터 등장하는군요. 예. 북한 핵은 이런 데 쓰면 어떨까요? 하는 생각도 들어요. 네. 그 위험한 발언은 저는 숟가락을 얹지 않겠습니다. 네, 이거 조금 많이 나간 발언입니다. 종대 발표로 돌아오겠습니다. 종대 발표. 한국방송 최초 스몰 데이터 기반 청취자 선정 검색어 종대 발표. 뉴스업은 공장에서 뉴스를 찍어내지 않습니다. 우리는 더 나은 현실을 꿈꾸지 않을 수 없죠. 킹마우스와 뉴스업 제작진이 고른 더 나은 미래를 위한 대안적 상상의 검색어 대결 시간입니다. 자, 오늘도 뜨거운 대결이 예정돼 있습니다. 먼저 킹마우스가 골라온 검색어 소개해 주시죠. 제가 골라온 뜨거운 검색어는 립뷰 마스크입니다. 뭐 되게 어렵습니다. 설명 좀 해주세요. 처음 들어보셨죠? 예. 이게 이제 입술 모양이 보이도록 만든 마스크를 아하. 이야기하는 거더라고요. 네네. 다른 말로는 이제 수화용 마스크, 입 투명 마스크라고도 하는데 네. 청각 장애인들을 위해서 제작된 마스크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제 코로나19가 유행을 하고 나서 마스크를 사회 곳곳에서 착용을 하다 보니까 예. 수화를 통역하는 통역사들도 마스크를 쓰고 이제 수화를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니까 청각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았다고 전달이 합니다. 안 되겠죠. 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일반적인 인식은 수화는 손으로 하는 거니까 괜찮지 않느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실제로는 원활하게 의사소통이 되려면 입술 모양, 그러니까 어떤 발음을 그렇죠. 하는지를 같이 읽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이런 마스크가 필요하게 됐고 예. 지난 4월에 이제 청각문화산업대학교의 이제 패션스쿨 교수들하고 졸업생들이 청각장애 학우를 위해서 처음에 이거를 고안을 해냈고요. 네. 서울시 50플러스 재단이 이제 1,700개 분량을 제작 지원한 게 네. 시초가 됐습니다. 제가 지금 들어오기 전에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땡팡이나 이제 땡마켓 같은 예. 온라인 마켓에서도 지금은 실제로 이제 상업적 판매를 하고 있을 정도로 좀 많이 정착을 한 것 같습니다. 한 4,000원에서 6,000원 정도 좀 비싸긴 하지만 네. 제작이 되고 있고 이 계기를 통해서 제가 알게 된 게 예. 저는 그동안 저만 해도
수화니까 손만 쓰면 되겠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청각장애인들이 더 많은 요소들을 불편을 겪지 않기 위해서는 더 많은 요소들을 필요로 한다는 걸 알게 됐고 아하. 그러면서 누군가는 내가 착용하는 마스크 정도로는 안 되는 불편이 있다. 예. 이 시대에는 다른 사람의 어떤 불편에 대해서 조금 더 예민한 감각을 키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마스크를 쓰고도 우리가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하듯이 예. 저하고 이제 진행자님하고 이렇게 눈을 맞추면서 대화를 하듯이 예. 청각장애인들은 입술을 보면서 대화를 한다는 거를 한번 음. 같이 생각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남을 같이 고려할 수 있는 시대를 만들어보자 해서 립뷰 마스크. 네. 오늘 제가 검색어로 밀어봅니다. 훌륭합니다. 네. 예. 여기에 맞서는 제작진의 검색어는 어떤 건가요? 택배는 이제 그만. 택배를 안 받으시려고요? 예, 그럴 일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택배 회사 속상하게 하려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네. 사연의 현장은 코로나 최전선에 있는 간호사입니다. 아, 예, 자 코로나 전담병원들이 있어요. 그 간호사들 배치돼 있어요. 네. 그러면은 여기에 이제 그 환자들이 수용돼 있는데 문제는 환자들한테 택배가 너무 많이 온다는 겁니다. 위험한 물품을 확인하려면 간호사가 그 택배를 전부 다 뜯어봐서 일일이 따져봐야 됩니다. 그래서 아이고. 필요한 물품은 빼고 반입해서 안 되는 물건은 또 분류해서 쓰레기 처리도 해야 되고 이게 어마무시한 노동입니다. 그럼 일이 막 2배, 3배 되는 거네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배달 음식을 도시락인 것처럼 속여가지고 책 밑에다 숨겨서 몰래 반입을 한다든지 굳이 환자가 달래는 것도 아닌 과일, 과자 뭐 별의별 게 다 있어요. 아이고. 예, 이런 걸 막 넣어주면 증증이 미미한 경증 환자 2주면 퇴원하거든요. 그렇죠. 근데 2주만 제발 좀 단정하게 우리가 이 엄숙하게 이렇게 그 병원 생활을 하시면 되는데 별의별 물건이 다 들어오면 이건 누가 다 처리하냐? 간호사들 이거 아니라도 지금 피곤해요. 얼마나 그 필요한 상황입니까? 지금 확진자 수 1,000명이 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의료진들이 택배 분류 작업에 시간을 너무 많이 보내서야 되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코로나 최전선 의료진들의 목소리를 듣습니다. 택배는 이제 그만. 오늘의 제작진 검색어로 추천합니다. 괜찮았죠? 뭐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검색어인데요, 이거. 예, 나중에 하세요. 임경빈 작가와 뉴스업 제작진이 선정한 키워드 중 무엇이 미래를 위해 좋을지 우물정 1212와 유튜브 레인보우로 댓글 문자를 보내주세요. 지금 바로 메시지 많이 보내주세요. 종대 발표에 참여해주시는 분들께 타리타리 느타리 버섯을 키울 수 있는 키트를 드려요. 단문은 50원, 장문은 100원, 샵 112로 문자 보내주세요. 레인보우 유튜브로는 무료인 거 아니니? 예, 종대 발표하겠습니다. 오늘의 검색어는 택배는 이제 그만. 제작진 축하드립니다. 방송 중에 우리 신검지 작가가 와가지고 여러분께 동작을 선보여드렸어요. 현대무용. 지금 댓글이 계속 올라옵니다. 작가님인지 다 알고 계세요, 우리 청취자님들. 제가 봤을 때는 다 신검진 작가는 아마 이제 면접 때에 댄서로 채용된 것이 아닌가라는 제가 의혹을 좀 제기합니다. 아니 그건 아니죠. 네, 그건 아닙니다. 자, 오늘 타리타리 느타리 버섯 키트 받으실 당첨자님은 조현옥님입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212로 버섯 키트 받으실 주소와 연락처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킹마우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